안녕하세요. 명리대학교 우석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챕터 9 구간 추정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서는 이제 그 점 추정을 배웠는데 어떤 구간을 통해 가지고 이 구간이 모수를 품을 가능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추정하는 구간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점 추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주장을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설 검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본 평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모집 단위 정규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거를 전규화를 시키면은 평균 빼고 분산의 스퀘어 루트 수준 표준 편차를 나누면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 시그마 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를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S로 대체하게 되면은 이게 정규분포는 아니고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N이 이게 커지면 T분포하고 N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샘플 할 때는 이제 이런 구분이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라지 샘플 하기 때문에 이게 정규분포 T분포인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해도 N이 충분히 크면은 이게 센트럴 리밋 티어렘에 의해서 정규화시킨 표본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치면은 모평균, x 평균이죠. 모평균을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로 되는데 이렇게 싸게 되는 확률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신뢰 수준이라고 하고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 빼기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우리가 유의수준이라고 보통 부르고 95% 신뢰 수준이다 혹은 5% 유의수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평 신뢰 구간이 중요한데 신뢰 구간은 x바라고 하는 것이 평균과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정규화 시키고 나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이거를 좌우측으로 잘 넘겨가지고 어떤 구간을 잘 잡게 되면은 모수 μx가 x바 근처로 해서 들어올 확률을 예컨대 0.9의 신뢰 수준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8번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x바에서 빼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에다 1.96 곱한 거 그리고 x바에서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이 구간이 μx를 덮을 가능성이 0.95다, 95%다 신뢰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평균에 대한 이제 구간 추정을 해보면은 n이 121이고 x바가 3.4, s가 1.2가 나왔다고 치면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루트 n분의 s를 계산하면 1.1을 루트 121로 나누면 되니까 이게 0.1 정도가 나오고요. 95% 신뢰 구간은 우리가 계산한 에서 그러니까 1.96 곱하고 0.1 곱 아니면은 반대로 같은 값을 이제 더하면은 신뢰 구간이 1.19에서 6.1로 나오겠죠. 스테이터에서는 C 그리고 means라고 하는 걸로 신뢰 구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신뢰 구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스테이터가 해주니까 우리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 확률이 이제 95%라고 하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시면 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뮤는 확률적 객체가 아니에요. 양쪽으로 싸고 있는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이제 요게 이제 확률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요게 표본이 뽑힐 때마다 바뀌게 돼요. 이번에는 이 표본이 나왔지만은 다음엔 다른 표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구간이 뮤를 덮을 가능성이 95%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본을 예컨대 반복 시행해가지고 표본을 뽑았다고 치면은 100개 중에 그러니까 요 참까지 덮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축은 몇 번 시행을 했냐는 건데 한 번부터 100번까지 시행이 있었다고 치고 만약 2가 참값이라고 치면은 각 시행마다 표본을 뽑아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들면은 100개 중에 한 5번 정도는 참값을 품게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비율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죠. 모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서 특정 특성을 가진 비중인데 이건 베르노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표본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표본 비율은 모집단의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이니까 모비율도 당연히 표본 평균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가 n개를 추출했을 때 1인 거의 개수 더하게 되면은 n으로 나누게 되면은 표본 비율이 나오겠죠. 표본 비율은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은 모비율이고 분산은 p 곱하기 1 빼기 p n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면은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역시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하게 되면은 샘플일 때 신뢰 구간이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대라고 계산하는 걸 봤을 텐데, 그것도 이제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에 대한 이제 우리 가설 검증으로 넘어오는데, 추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특별하게 평균이 특정 값을 갖는다, 대립되는 가설로서 그것이 아니다. 뮤가 A보다 크다, 뮤가 A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회계 분석에서는 주로 베타 개수가 0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검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널 H0를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이라고 하는데, 기무가설은 보통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측, 상반되는 주장을 기무가설을 놓고, 그 다음에 증거가 쌓이면은 그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통계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럴 때 대립가설이 뭔지 분명히 해주는 것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뮤가 A가 아니면 그럼 양측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뮤가 A보다 크거나 혹은 A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거는 단측 검증을 이제 하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설 검증 예시를 보시면은 뮤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싶냐면 이걸 기각을 하고 싶거든요. 기각을 하고 싶은데 그냥 기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한 표본 평균이, 이제 표본 평균이 뮤를 추정한 것인데 표본 평균이 0과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나는 뭘 하고 싶냐면은 뮤가 0이 아니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계산한 표본 평균의 거리를 재고 그걸 표준화 시킨다고 치면은 그 값이 충분히 크다 하면 나는 뮤가 제로라는 기무가설을 기약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통계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기각력, 그걸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95% 신뢰 수준에서 뭐 1.96이나 2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요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오류가 생깁니다. 원래 미는 제로인데 확률적으로 큰 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이 생겨서 X바가 굉장히 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뮤인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걸 1.56이라고 합니다.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무가설이 기각하게 되는 1.56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룰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기각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뮤가 0이 아닌데 x바가 작은 값으로 실현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하는 그런 오류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되는데 양쪽에 오류가 발생해야 되고, 기무가설이 틀리고 대립가설이 맞았는데 기무가설을 채택해버리는 이런 오류도 발생하는데 이거를 베타라고 하고 제2종의 오류라고 합니다. 타입 2 에러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두 오류를 동시에 잡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림 보시면은 이 핑크색하고 진한 초록색 이제 두 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각력을 이제 하나 어떤 기준으로 Z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1.5류고요. 그리고 색으로 칠해진 게 2.5류인데 저거를 Z값을 올려가지고 1.5류를 줄이려고 하면은 2.5류가 커지고, 반대로 2.5류를 줄이려고 하면은 1.5류가 커지고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를 동시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1.5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1 빼기 베타를 우리가 파워라고 설명력이라고 하는데 설명력을 가장 크게 해주는 식으로 검정력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